1970년 4월 인류 최초의 달 착륙선 아폴로 13호에서 벌어진 사건을 기억하시는지요? 영화나 다큐를 통해 이미 널리 알려진 바 있듯이 이산화탄소 여과기 고장으로 전체 승무원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었던 사건입니다. 이때 나사의 공학자 에드 스마일리가 우주 캡슐 안의 물건들을 지구 센터에서 계산하여 여과기 대용물의 아이디어를 고안했고, 다행히 이 방법으로 아슬아슬한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이 임시 여과기란 겨우 비닐봉지와 마분지, 절연 테이프, 양말 등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문제 해결의 과정은 절실함이라는 마음가짐과 활용 가능한 데이터나 소재들을 경험이나 전문 지식, 창의력 등을 도구로 해결안을 도출해내는 판단과 실행의 예술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길에서 불량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가정해보지요. 적절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냉철한 판단력이 필요하겠죠? 침착한 마음가짐도 필수입니다. 그러려면 문제 상황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해야 하고 행동의 목적도 분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변을 잘 살피고 현 상황에 대한 정보들, 주변에 도와줄 사람은 있는지, 도주로는 있는지, 불량배들의 허점 등 빠르게 파악하고 자신의 다음 행동을 단호하게 결정하고 실행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위기 탈출의 조건들이 문제 해결 과정의 전부입니다. 관심은 어떻게 이런 능력들을 기를 수 있는가입니다. 부모의 기에 눌려 살지 않는 아이가 강심장을 갖습니다. 이처럼 문제 해결력에 대한 훈련은 평소의 일상에서 부모가 가진 선견지명을 바탕으로 가능하면 어린 시절부터 장기간 꾸준히 지속되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맥킨지와 같은 기업에 들어가면 문제 해결력을 증진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의무이고 모든 업무의 전제 조건이며 승진의 요건이 됩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어서 시작하는 문제 해결의 훈련은 이론을 바탕으로 규격화되고 반복을 통해 체득되지만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배인 본능으로서의 문제 해결력이 상대적으로 우월합니다. 이제부터 세 차례에 거쳐 아이들에게 필요한 문제 해결력의 훈련 방법을 다루기로 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이론들이 넘쳐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핵심만을 선별하여 소개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제 해결력의 필수 조건은 먼저 마음가짐입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두려움 없는 실천, 이어지는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이 아이들을 유능한 문제 해결자로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강한 마음가짐을 어린 시절부터 훈련시킬 수 있을까요? 영국의 교육학자이자 의사인 존 로크는 아주 오래전에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오늘은 신체적 컨디션이 별로라고 하며 자신의 실수에 대한 궁색한 변명을 하곤 합니다. 존 로크는 인간이 명쾌한 의사결정을 하려면 신체적 강건함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 문제 해결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필요한 순간에 자신의 신체적 안정성을 끌어올리는 능력과 비례합니다. 심장 박동도 조절할 수 있어야 하고 긴장으로 수축되는 근육도 이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운동 기능이라는 영어 표현에서 사이코모터라고 쓰는 것은 운동 기능이 인지적, 심리적 기능과 직결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많은 근거들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훈련이 바로 신체 조절 훈련입니다. 어려운 훈련 같지만 마치 마라톤을 연습하는 것과 같은 과정입니다. 아이들이 축구와 같은 구기 종목에 몰두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아이들은 축구를 잘해서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겠지만 현실은 욕구와 너무나 다릅니다. 놀이로서의 축구 이전에 체력을 기르고 자신의 신체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습은 줄넘기, 윗몸 일으키기, 달리기처럼 즐거움보다는 자신의 신체적 한계를 인식하고 개수나 속도, 호흡 등을 스스로 계획하여 조절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무작정 체력을 기르는 게 아닌 자신의 신체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통제하는 기회여야 합니다. 테니스나 태권도, 수영 등 종목은 무엇이건 좋습니다.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뛰기보다 자신의 내부를 살피고 조절하는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문제 해결력 함양에 필요한 두 번째 기초 훈련은 이분법적 사고하기입니다. 맥킨지를 필두로 대부분의 컨설팅 기업에서 미시적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사원 대상의 필수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미시는
겹치지 않고 빠짐없이 나눈다는 원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부모는 엄마와 아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분법적 개념 분류로 전체 집단이 모두 포함되었을 때 미스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말합니다. 자녀들에게 틈만 나면 다음과 같이 질문해 보십시오. 세상의 음식을 두 종류로 구분하면 엄마가 열쇠를 자주 깜빡하는데 예방할 수 있는 두 가지 해결책이 있다면 아빠가 차를 사려고 하는데 이 세상의 차를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하면 너의 친구들을 두 종류로 구분하면 부모님들은 자녀의 대답이 미스의 조건에 충족하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아이가 세상의 음식을 한식과 양식으로만 나누었다면 전체를 포함하지 못하므로 오류입니다. 질문은 그저 생각나는 대로 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적절한 답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찾아내보는 협력적 고민이 이어진다면 더 효과적입니다. 부모들 세대 또한 이러한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서 쉽게 질문을 떠올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어려운 만큼 아이들에게는 이분법적 사고력을 키우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아이가 위험에 처했을 때 해결에 다다르는 많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이 경우의 수를 2개 정도의 목록으로 단순화하면서 빠르게 한쪽을 선택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문제 해결력의 발달의 열쇠가 됩니다. 아이가 성공에 이르는 확률은 이같이 작은 게임식 훈련만으로도 충분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핀란드의 부모들은 유아 시절부터 자녀의 두뇌 발달을 위해 추운 날씨에 아이를 추운 실외에 일부러 방치합니다. 얼마나 무모하고 심한 지경인지 핀란드 정부는 이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부모들은 자녀가 환경을 이겨내는 시련에 강한 사람으로 자라나길 원하고 신체적으로 건강한 아이가 긍정적인 사고와 능동적인 실천을 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 아는 것처럼 사람은 건강이 선행되지 못하면 원하는 성취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이런 논리에는 다들 공감하지만 막상 자녀 교육에서 신체적 조절을 주제로 이야기하면 모두 당연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너무나 당연해서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말이면 동네 놀이터에서 캐치볼을 하는 가정적인 아빠와 행복해하는 아들을 종종 봅니다. 던지고 받는 단순한 놀이보다 어쩌면 공의 속도와 궤적, 힘을 다양하게 조절해보는 실험적이고 까다로운 캐치볼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부모의 작은 발상의 전환이 아이를 크게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